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그 15분 정도 강의하는 이 내용의 제목이 가짜 뉴스 프레임은 이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우리가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좀 틀릴 수 있는 자유를 말해요. 좀 가짜도 쓸 수 있다. 일부러 가짜를 써서 어떤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건 물론 안 되는데, 어떤 가짜 뉴스 중에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거고,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가짜 뉴스 이렇게 만드는 것은 이헌이에요.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정반대에 있는 개념이에요. 정말 한국 사회가 이 좌익들의 또는 좌파들의 가짜 뉴스 때문에 엄청나게 멍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짜 뉴스 자체, 프레임 자체에는 저희가 그렇게 쉽게 이렇게 수용을 하면 안 되는 이유들이 있어요. 제가 그 이유를 법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우리나라 헌법에는 그 헌법 조문에는 표현의 자유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양심의 자유는 딱 19조로 정확하게 나옵니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 언론을 보면 저는 한국 기자들이 이렇게까지 법을 모르고 이렇게까지 지식이 없나 이런 생각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그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나오지 않는 대신에 여러 가지 법들에는 좀 나와요. 그리고 표현의 자유는 좀 구체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심의 자유는 이렇게 딱 헌법에 적시가 되어 있는데, 한국 기자들은 표현의 자유는 아는데 양심의 자유는 몰라요. 이게 정말 심각한 이헌적인 현상인데, 무슨 뜻이냐면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 혼자 무슨 생각하는 자유예요. 말하자면 심지어 머릿속으로는 뭐 히틀러 만세 이렇게 해도 뭐 어떻게 관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내가 이렇게 일기장에 썼어요. 어떻게 관여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양심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 이전에 반드시 우리가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사태 때 사실 양심의 자유가 훼손된 경우가 너무나 많았거든요. 한밤중에 사람 불러내서 그 강압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받아낸다든지 너무나 황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일단 양심의 자유라는 것이 표현의 자유하고 비슷한 것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그 헛소리, 거짓말 같은 걸 지어낸다고 해서 그것들을 국가가 공권력이 함부로 관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현상이고, 양심의 자유 이전에 있는 17조에 있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18조에 있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카톡 같은 거 함부로 열어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두세 명이 이렇게 술자리에서 했던 말도 다 검열하고, 그 빅브라더, 이게 빅브라더의 사회지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지금 표현의 자유란 말을 함부로 쓰는 사람들이 통신의 비밀, 사생활 비밀과 자유 이런 개념들은 헌법에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상당히 사생활적인 것까지도 다 파헤쳤거든요. 그래서 마녀사냥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기자 여러분,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헌법 좀 읽어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17조, 18조, 19조를 이렇게 짓밟아버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21조를 보겠습니다. 21조 2조부터는 표현의 자유에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말은 헌법에 그렇게 함부로 잘 적시를 못하는 이유가, 이게 아무 말이라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재갈을 물리지 않는이라는 그런 영어 단어를 써요. unfettered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표현의 자유는 재갈을 물리지 않는 방식으로 무한정 이렇게 다 허용하는 그런 법이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아요.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상당히 구체화되게 돼 있는데, 헌법 21조와 22조를 보시면 21조에 언론의 자유가 있죠, 출판의 자유가 있죠, 그리고 집회, 결사 다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허가하거나 검열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했지만 지금 우리가 민주화라고 하면서 누리는 것 중에 아주 좋은 것이 바로 이 언론과 출판, 집회, 결사를 이전하고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누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좋은 사회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요즘에 가짜 뉴스 프레임이 어쩌면 허가 검열을 하려고 하는, 이미 이 프레임 자체를 국무총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를 셀프 검열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말을 함부로 정부에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무지의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21조와 22조에서 얘기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는 세계 인권 선언이 이렇게 적시하는 그런 정말 전 세계 보편 권리 중에 속합니다. 예전에 좌파 소위 진보에서 굉장히 우리 소위 말하는 우파 정부를 많이 비판할 때 이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반대가 됐는데 한번 중간으로 한번 가봐야 되나요? 근데 어쨌든 저기 21조와 22조는 표현의 자유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 않지만 우리가 법률을 통해서 표현의 자유를 좀 구체화할 수 있는 모법이 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7조는 아주 중요합니다. 37조는 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또는 기본권을 제약하는 그 원리를 담고 있는데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우리가 어떤 입법을 할 때 기본적으로 입법 기술적으로 아주 중요한 게 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권리를 제한할 때는 정확하게 열거를 해줘야 돼요. 열거 안 돼 있으면 자유로운 거예요. 이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법치가 미숙해서 사람들이 이것조차를 몰라요. 법이라는 게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헌법에 이렇게 제한할 때는 사유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 있어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 이 세 가지가 지금 한국에서는 기본권 제한 사유로 되어 있고요.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북한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있잖아요. 있는데 반종교의 자유도 있잖아요. 결국 없는 거거든요. 기본권이 있는데 기본권을 또 마음대로 제한한다. 그러면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기본권 제한 사유가 있다 해도 그것은 최소한으로만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히려 박정희 때 태어났지만 박정희 시대보다 더 많은 지금 자체 검열을 당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 잡혀갈 수도 있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 안 잡혀갈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생각하게 됐다는 것은 정말 무시무시한 일인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말반동이란 말이 있어요. 말반동.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전부 말반동이에요. 말 한마디 잘못한 거. 김일성 저 호기 때 이 말 했다가도 평생 못 나올 수 있어요. 야, 김정일이 그거 유부녀하고 애기 난 거 알아? 평생 못 나올 수 있어요. 다 말반동이에요. 이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억압하는 사회는 민주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점점 그런 사회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37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란 말이 없지만 뭐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방송법이라든지 뭐 기타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정진에 관한 법률, 뭐 다양한 이런저런 법들을 통해서 표현의 자유란 말을 써놨어요. 그렇지만 이 표현의 자유도 역시 헌법 하에에 있는 거죠. 그런데 한국 기자들은 이 알 권리, 표현의 자유 말고는 아는 말이 없어요. 사람들의 양심의 자유도 마음대로 침해하고 사생활도 마음대로 침해하고 통신의 자유, 이런 무지한 일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표현의 자유에 관련돼서 알아야 될 구체적인 기본권은, 일단은 사상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과 언론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좀 다른 덩어리로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다 겹치는 것은 종교의 자유예요. 왜냐하면 종교 사상과 양심, 종교 표현과 종교 언론, 종교 집회와 종교 결사 다 표현이 되는데,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는 참 신비하게도, 신비란 단어를 제가 잘 썼으면 죄송한데, 기독교 베이스 또는 기독교에서 출발한 헌법을 갖고 있는 나라만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굉장히 신기해요. 너무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은 나라를 제가 신정 국가라고 말한다고 했는데, 북한이야말로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신정 국가예요. 지금 이란도 신정 국가로 분류되는데요. 이슬람 국가 중에서도 사실은 종교의 자유가 상당히 허용되는 국가도 있어요. 터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이 종교의 자유야말로 사실은 이런 표현의 자유를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지금 북한에 종교의 자유 있습니까? 없습니다. 반종교의 자유가 종교의 자유를 압도하고 있거든요. 이건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 소위 말하는 자유 인권 말하는 민변, 북한의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북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왜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가족 유토피아입니까? 아버지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인가요? 계속 이렇게 가면 한국의 지식사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침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알려드리는 게 유럽 인권협약의 표현의 자유 제한 사유인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인권 협약은 이 유럽 인권 협약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표현의 자유는 이런 경우에 어느 정도 제한이 가능하다라고 구체적으로 적어뒀는데, 공공의 안전, 뭐 공공 질서, 보건, 도덕 이런 것들로 해서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더 상위의 자유도 어느 정도 제한이 되는데, 대신 아주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특히 여기 나와 있는 말 중에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런 역지사지하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는 공감이 사라졌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타인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는 공감 부재,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현상이에요. 국가 전체가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적인 나라가 북한인데 한국이 닮아가고 있어요.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타인의 자유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촛불만 들었습니까? 태극기도 들었거든요. 근데 왜 촛불만 얘기하죠? 우리도 대통령 인정하지 말아야 됩니까?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데 그래도 말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제한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역시 이 경우에도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형식, 조건, 제약 또는 형벌에 따르게 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정말 형식이 중요해요. 내용보다 형식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는 설명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아주 중요한 마지막 얘기는 이건데요. 독일 형법 제130조에 국민 선동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 이 독일 형법 제130조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명예훼손,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가장 중대한 이유는 사실 명예에 관한 명예훼손인데요. 그 지금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독일 형법 제130조는 감옥살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미국 법이나 영국 법 같이 이런 그 커먼러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명예훼손은 감옥에 보내는 그런 법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내게 하는 그런 건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형법적으로는 잘 다루질 않는데, 이런 그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런 그 시빌로라고 하죠. 이런 대륙법 계열에서는 형법으로 다루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요. 근데 독일 형법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나치를 찬양하는 것을 이 법을 통해서 못하게 하고 있어요. 아예 형법으로 다뤄요. 제가 간혹 이것은 얘기하는데 그 자기가 키우는 개에게 하일 히틀러 그러면 다리를 들게 이렇게 훈련을 시킨 사람이 감옥에 갔잖아요. 아마 형을 살지는 않았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만큼 독일에서는 이 그 나치, 그러니까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독일의 특수성이에요.
다른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이 형법으로 명예훼손을 다루지 않는데 독일에서는 왜 그렇게 하냐? 나치의 추억이 너무 혹독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 독일 형법이 있는데 잘 보시면 딱 이렇게 정해놨어요.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웬만하면 감옥까지 집어넣지는 않을 텐데 독일에서는 너무나 혹독한 기억이 있고, 제가 최근에 그 니른베르크에 다녀왔는데 나치 수도였어요. 지금도 동쪽 서쪽에 이 나치의 그 기억을 그대로 담고 있는 유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한쪽엔 재판소, 한쪽은 나치 그 전당대회장이 남아 있어요. 그대로. 그만큼 독일에서는 이 혹독한 2차 대전의 기억 때문에 이 명예훼손 자체도 이렇게 형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매우 특별해요. 한국은 왜 특별한가? 전쟁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갖고 있는데 이 국가보안법 중에서 7조는 모든 운동권, 특히 주체사상파가 혐오하는 법이에요. 제7조를 잘 보시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이 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게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이 정이 도대체 뭐야? 이 뜻정자인데 아마 영어로는 circumstance 같은 그런 개념일 거예요. 그 상황을 다 알면서 이 뜻인데,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동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법은 김일성교 포교를 막는 법이에요. 양심의 자유 그래 인정한다. 네 머릿속으로 김일성 만세 해도 좋아. 말은 하지 마. 이게 바로 이 법이에요. 주사파들은 이 법이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무슨 꼼수를 썼냐? 여기다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이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집어넣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을 집어넣기 때문에 김일성 만세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게 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나? 전부 민변이 가서 다 이렇게 다 변론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국가보안법 7조가 거의 사문화됐어요. 그 의미가 없어요. 한술 더 떠서 얼마 전에 헌법을 개정할 때 4조에 나오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자유를 빼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이 법은 바로 완전히 죽어버리는 법이죠. 이 법 자체가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모법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수가 없죠. 이만큼 국가보안법이 지금 심각한 위기에 있기 때문에 예전에 전향 주사파 전향을 했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7조를 폐지하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취재를 할 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향이 안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전향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도와주지만 언젠간 이 사람들하고 정말 피 터지게 싸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싸우고 있어요. 7조를 없애버리면 김일성교가 그냥 종교처럼 그렇게 확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사실 그 미국에서 들어온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국의 그 수정헌법 1조 1791년 수정헌법과 그리고 특히 1960년대에 있었던 그 민권운동, 흑인 민권운동을 통해서 기폭제로 이렇게 됐는데, 뉴욕타임스 vs 설리반이라는 이 케이스는 시간이 있으면 제가 자세히 말하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설리반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경찰국에 있었던 감독관 같은 사람인데, 이 설리반이라는 사람이 남자예요. 이 사람이요, 그 뉴욕 타임스에 나온 광고를 보고 거기에 몇 가지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 민권 운동을 하자라는 학생들의 광고인데 그 중에 뭐 이런 게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학생 식당에서 밥도 못 먹게 하고, 그 중에 애들이 몇 명 있었는데 이렇게 몇 명 숫자가 틀렸다,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고 처음에 1심, 2심에서 이 사람들이 졌어요. 50만 불을 배상하라 그랬어요. 50만 불. 말 몇 마디 잘못했다고. 심지어는 그 광고에는 이 슬리번이라는 사람이 이름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뭐 숫자 몇 개 틀린 거 이런 거 가지고 50만 불. 지금 얼마입니까? 한 6억 되죠. 그 당시 그 미국에서 50만 불 엄청난 돈인데, 그런데 대법원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악의를 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공인을 이렇게 무너뜨릴 생각, 그런 생각을 한 경우가 아니면 꼬투리 잡지 마라. 그러면 언론의 자유가 무너진다. 대법원이 뒤집어 엎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 그 뉴욕 타임스 버시스 설리번이라는 이 그 케이스는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유명하고 또 중요한 언론 자유, 표현 자유 관련된 사건일 텐데, 이 케이스로 해서 그 민권 운동이 아주 그 미국의 민권 운동이 엄청난 수준으로 이렇게 들불처럼 번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상당히 편안하게 말을 할 자유를 지금 60년이 더 지나서 우리가 지금 제한을 당하는 거거든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60년도 더 지난 이 시대에 한국이 민주화 운동 엄청나게 성공했다고 자랑하는데 계속 꼬투리 잡히잖아요. 그리고 양심의 자유가 없습니까? 카톡에서 우리끼리 뭐 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친구끼리? 그리고 술자리에서 한마디, 정말 무식한 기자들이 술자리에서 뭐 술 취해서 뭐라고 한 거 가지고 기사를 써대지 않나. 제정신인가 싶어요. 제가 생각할 때 기자들 공부 좀 하세요. 기자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가짜 뉴스 프레임이 왜 위헌인가? 왜 위헌입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면 안 됩니다. 미국 법원에서는 이걸 오버브로드하다 그러는데, 너무 브로드하게 권리를 규정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도에 관계없이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서 권력자의 구미를 맞출 수 없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아주 권리를 제한할 때는 아주 내로하게, 아주 적은 범위로 이렇게 꼼꼼하게 테일러를 해야 돼요. 옷을 만드는 걸 테일러라고 그러죠. 테일링 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의 내용에 따라서 허용되는 자유가 달라지면 안 돼요. 말의 내용이 명예훼손성 말이라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딱 들었을 때 바로 욕인 것 있잖아요. 개 XX 이런 건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그건 전 세계 어느 법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것은 슬렌더 펄세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입증이 필요 없다. 그냥 듣기에 이렇게 명예훼손성 말은 벌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언론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함부로 욕을 하면 안 돼요. 모독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간섭할 때는 꼭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 가짜뉴스 프레임은 정권에 도움이 되면 그냥 무한정 자유고, 도움이 안 되면 잡아가요. 그건 언론의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종주국에서는 다 이런 것을 다 금지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15분 조금 넘었는데요. 그 언론의 자유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런 원칙들이 좀 이해가 미리 되어야 된다.